오늘 저희가 1위와 2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먼저 1위는 박찬주 대장. 자, 5곳에 동시 압수수색 받았다는 소식이 오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2위, 앵무새를 잡아오라는 또 다른 갑질이 있었습니다. 오타가 아니고요, 별별 갑질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역시 다른 장군의 운전병에게 이루어졌던 또 다른 갑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군 검찰이 일단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형사 입건된 지 닷새 만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공관 물품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냉장고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 냉장고를 압수수색 안 했죠. 아, 왜요? 아, 그럼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냉장고 안에 뭐 김치 있나 보겠어요? 뭐 우유 있나 보겠어요? 네. 냉장고가 그게 이제 본인 말대로 저기 그 부인이 진짜 돈 주고 산 건지, 네. 아니면 정 공간에 있는 걸 가져온 건지는 어떤 그 전 공간의 물품 대장 있잖아요. 그거 네. 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그 큰 냉장고 가져와서 뭐한테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압수수색할 필요는 없을 거고. 지금 이제 압수수색한 내용들을 보면요. 일단 박찬주 대장의 휴대전화, 그다음에 수첩, 공간 비품, 집무실 서류, 사무실 장부 같은 것이 이제 가져왔더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집무실 서류나 사무실 장부인 거죠. 그 서류나 장부에 보면 혹시 공광변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물품을 가져갔던 내용, 그런 것들이 혹시 기재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일단 생각을 가지고 휴대전화는 수첩, 서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한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제가 여러분께 인사를 안 시켜드렸습니다. 김성한 평론가가 이번 코너부터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박찬주 대장의 압수수색이 오늘 이루어졌는데 글쎄요, 냉장고는 그냥 장부만 확인하면은 알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만약에 굳이 압수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돈 주고 산 거라면 그거 뭐 소명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냉장고 돈 주고 산 게 아니라면 그러면 절도죄 같은 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정말 전 공간에 있는 것을 싹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면 그 군용물 절도. 물론 뭐 횡령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법정은 동일하니까요. 그 군용법상에는 군용물 절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죠. 네. 자, 이거는 지금 이 혐의는 군형법상 적용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군형법상. 이게 좀 나눠야 되는데, 네.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군형법이 들어간다는 거죠. 저기 보면 이제 가혹행위하고 직권남용 혐의가 들어갔는데, 저게 네. 뭐냐면 군형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정형은 제 기억에 한 5년 이하 징역이었던 것 같은데, 권한을 남용해서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대라는 게 뭐 때리고 뭐 밥 안 주고 이런 걸 떠나서 정신적인 학대, 이것도 우리가 넓게 봐서 학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이 뭐 심한 구박 이런 것들, 뭐 무슨 어떤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 권한을 남용해서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점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부인은 참관인입니다. 민간인. 그럼 군형법상에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항에 포섭이 안 돼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대비해서 뭐 시청자 여러분이 국정농단 게이트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뭐 K재단, 미래재단 직권남용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공무원, 그러니까 직권남용 해당하는 거고, 검찰 주장이에요.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지만 공무원이 박 전 대통령과 공범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구조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네. 남편이 박찬주 대장, 군인, 공무원, 부인은 민간인.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이 했다고 공범. 이런 어떤 법리적인 군형법상의 가혹행위 이런 부분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어제 군 검찰에 출석했던 박찬주 대장 16시간 동안 조사를 마치고 오늘 귀가를 했었는데요. 오늘 귀가할 때의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공간 비품 절도 의혹에 대한 그 의혹이 지금 새로 제기됐는데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소명할 기회를 받게 돼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까? 여러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돼서 본인이 직접 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해명하고 싶었지만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공간 비품 이제 냉장고 아까 이제 왜 압수수색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군대에서 보급을 관리했던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냉장고에 다 모든 제품이 1년 번호 있어요. 그렇죠. 1년 번호 확인해서 적어놓기 때문에 네. 그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 이전 부대에서 공간에서 만약에 그 냉장고를 샀다고 하면은 그 관리대장, 재산 관리대장을 가지고 와서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만 해보면 아주 네.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말도 못하는 냉장고 끌고 올 필요는 없다. 네. 소정수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소명의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 뭔가 억울함의 표현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박찬주 대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었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에 대해서 쏟아지는 의혹이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네. 뭐 골프 연습부에서 골프공 같은 걸 죽게 한 이런 것은 있지만 냉장고를 뭐 이렇게 절도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혐의에 대해서 군 검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부당 대우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과연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 흔한 소위 말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아내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난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갑질 논란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바로 이런 사태를 우려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본인은 이제 현직 군인신 분이지만 네. 부인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 사실은 현직 군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이제 군 검찰단에서 조사하면은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이전에도 부인이 이제 소환 조사 받으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은 내가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부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남편은 몰랐다고 하고 남편은 부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미약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같은 공간 안에서 매일 파티 열고 거기에 선물 들어오고 그랬던 사람이 정말 몰랐을까요? 그렇죠. 그 공간병을 관리하는 사람은 부인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찬주 대장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 박찬주 대장이 전혀 몰랐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작년 7월 무렵인가요?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박찬주 대장한테 이른바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기율을 하는 기무사령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한민국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고 그 보고 내용을 통해서 이 박찬주 대장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줬을 텐데 박찬주 대장이 나는 책임 없습니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부인이 다 한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박찬주 대장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뭐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예,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알고 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몰랐지만 어쨌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네. 부분.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고 네. 보면은 전에 이제 이른바 자살 시도 사건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구두로 또 경고를 준 적도 있어요. 네. 이러면 벌써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최소한 1년 넘은 시점에서 계속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군 검찰 조사에서도 확실한 어떤 그런 추궁이 있었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거는 간단하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부인의 갑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군 검찰 조사에서 이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민구 당시 장관이 부당 대우를 한다고 하는데 주의해라 했더니 이 일 때문에 한 달간 별거를 했다면서요. 별거를 할 정도로 의견 충돌이 있고 했다면은 당연히 그 부인의 갑질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저게 이제 굉장히 애매해지는 건데 그럼 이제 시점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 박찬주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저한테 막 주의 좀 제가 그때 알았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하. 버려졌을 때 몰랐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알았다 몰랐다 왜 중요하냐면 부인은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의 일반형법대로 하면 전 던진 거 폭행, 뭐 협박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센 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형법상에 있는 직권남용을 통한 가혹행위 학대 이 부분인데
그거를 두 사람을 공범으로 이렇게 하려면 두 사람이 각자 행한 행위를 알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네. 부인도 남편이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남편도 내가 부인하는 거 알았지. 그래서 공범으로 둘을 이제 엮어야 되는 건데 공모 관계를 네. 그게 아니라 각자 행동을 해서 몰랐다고 하게 되면 실제로 행동한 거는 지금 부인이 많아요. 나와 있는 거 보면 의혹들은 대부분 부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박찬주 대장은 현역 군인이니까 잘 몰랐다. 두 사람은 공범을 엮기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들을 가서 진실은 아직은 모르겠으나 서로 네. 이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한민국 국방장관의 부당대우에 있던 어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박찬주 대장 시점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아니, 우리나라 군설 3위였던 사람이잖아요. 네. 대장까지 했고 별 4개입니다. 4개. 네. 그러면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공간에서. 그럼 난 몰랐고 부인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온당합니까? 글쎄요.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러네요. 부인이 했다 하더라도 다 제 불찰입니다. 네. 제가 부인과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했고 네. 끊어야 될 때 제대로 끊지 못하도록 했고 그걸 사실상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사과문을 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럼 별 나랑- 4개 장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남자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휘하의 부하가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아마 혼냈을걸요? 저는 그렇군요. 정말 정당하지 못한 태도고요. 부인하고 다투고 부인하고 따로 살았다 한 달 동안 그거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고 왜 이 네. 시점에서 저 얘기가 흘러나왔는지도 굉장히 의문스럽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한 나름의 네. 어떤 전략이 숨어있는 발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박찬주 대장과는 관계가 없는 또 다른 별들의 갑질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희 채널A 종합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렸던 단독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 또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장군들의 운전병들을 향한 갑질.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휴일에 전화가 왔고 와서 앵무새 잡아오라고 그래서 2시간 동안 잡았던 거. 학교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안 갖고 왔으니까 과제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냐, 장식이냐, 머리를 베개 대려고 달고 다니냐, 이런 식의. 저 장군 갑질에는 저 말은 또 공통적으로 등장하네요. 머리는 흉내로 달고 다니냐, 이런 것들은 이 박찬주 대장 부인도 갑질할 때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이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휴일에도 근무를 시키고 사적인 업무에 공관병을 동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건가요? 죄목에 그게 이제 해당되나요? 애매해요, 사실은. 애매해요? 휴일에 일 지키는 게 직권남용 이런 거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권한을 남용해서 군인이 권한을 남용해서 부하 이제 사병한테 가혹행위를 하거나 학대를 했다는 건데 이 학대란 게 좀 범주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고 말해서 야 너 머리는 달고 다니면 욕하고 장병에서 우울증 걸리고 때리고 이러면 이제 학대가 맞는데 그래서 이제 앵무새 잡아오라고 그런 거. 휴일에 좀 근무시킨 거 이거를 과연 학대로 볼 수 있을까? 이게 다른 거 다 빼고 네. 순수하게 봤을 때는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좀 부족하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막 합쳐져가지고 여러 개가 있으면 모르겠을까? 야 앵무새 잡아! 일요일날 이거 하나 가지고 학대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생각 들어요. 저는. 네. 이번에 부적절한 보면은 거하고 이제 사법 처리는 별개 문제니까요. 주로 우리가 많이 얘기된 건 이제 공관병의 문제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인터넷 댓글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공관병도 문제가 있지만 운전병과 부관의 운영 행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지금 나온 것도 이제 앵무새도 운전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운전병인데 운전만 종사하는 게 아니고 딸아이 숙제에 가서 책도 가져와야 되고 네. 앵무새도 잡으러 가야 되고 또 어디 장구로 장도 봐오라고 시키고 이런 류의 것들이 이제 횡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은 운전병이나 부관, 공관병 등등에 대한 어떤 운영 행태 전반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금 여론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장군 운전병의 경우에는요, 도망간 앵무새 잡아와라, 그리고 딸 숙제를 가져와라, 이런 거는 애교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딸이랑 딸 남자친구 태우고 이제 가죠. 부산가서 이제 딸이랑 딸 남자친구 장보는 데 갔다가 이제 또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사모님 이제 대학 석사과정 수료할 때 차를 운전하면 피곤하시니까 제가 관용처럼 딸 친구도 왔을 때 고기 파티 술 같은 것도
베이스 땡겨서 많이 줬죠. 애들 막 조문 나가려고 할 때 먼저 가가지고 닭밥 주고 다시 돌아가요. 네, 당 모의까지 그 업무상의 내용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운전병일 경우에는 사실 운전 일지라는 게 있잖아요. 군용차들, 특히 관용 차량들은 운전 일지라는 걸 쓰는데, 그럼 이 운전병이 운전 일지를 뭐라고 쓸까요? 따님, 남자친구와 숙소 모셔다 줌. 뭐 이렇게 쓸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유, 황영커 운전가 그렇게 쓰겠어요. 쓰겠다 큰일 날라고요. 사달 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지는 다 거짓으로 작성한다. 네. 그냥 시내 운행 정도로 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적인 일정을 입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걸 갖다가 뭐 키로수 재보고 뭐 기름 얼마 넣나 그거 다 보질 않을 거 아니에요. 일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보지. 네. 그러니까 사적인 일정을 입력 안 하고 그냥 뭐 군부대 어디 방문, 어디 방문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 위주로 쓴다는 거죠. 네. 국방부 방문 이런 건 안 쓰겠죠. 그렇죠. 국방부 너무 드러나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 이 장군 운전병들에 대한 갑질 말고 또 다른 군인들의 이걸 뭐 가혹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최유열 기자. 예. 병사들에게 기러기 고기를 먹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또 뭡니까? 기러기 고기도 먹습니까? 예, 그 공군에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네네. 그 학군단 그 단장이 어느 날 아이스박스를 가져오더랍니다. 네. 그 안에 열어보니까 기러기 사체가 담겨 있었는데 네. 아주 냄새가 나고 네. 총알도 박혀 있답니다. 네. 근데 이걸 그 매운탕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네. 후임병들, 그 사병들한테 먹어보라 아하. 지시를 했는데 다들 이 소령급 중간 간부들도 과연 이걸 먹을 수 있을까라는 네.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다들 사병들은 먹게 되고 아하. 그다음 상관들은 이거 조금 먹어보더니 더 이상 이거 못 먹겠구나 네. 하면서 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건 뭐 거의 가혹행위에 가까운 행동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먹이는 거, 이건 그 가혹행위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대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직권남용 권한을 남용해 너 먹어 하고 막 억지로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만약에 문제가 불거지면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군형법상의 그런 어떤 권한을 남용 학대 행위에 저는 해당될 가능성이 이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 천태만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군대 내 특히 장성급들의 갑질 만행 제대로 고쳐져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국방개혁과 군의 인권에 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역시 뭐 국방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강도 높은 국방개혁. 그냥 국방을 좀 더 개선한다거나 국방을 좀 더 발전시킨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황골탈퇴하는 정도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불거진 사건을 보면 과거에는 그것이 거의 관행적으로 되어 오다시피 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7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8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시죠.